오늘 순서는 제가 수학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따가 국어, 영어 선생님 가끔 나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 커리큘럼만 짜봤습니다. 일단 정규는 그냥 매번 오는 수업이에요. 수업을 이제 선생님이랑 주 2회 하고 토요일 날은 다 같이 모여서 뭐 할 거냐면 서술형 풀이를 할 겁니다. 서술형 집중 탐구 시간을 가질 건데 어쨌건 주 2회 매번 오는 시험에서는 겨울에 수상 기본으로 하고 선행을 수하를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선행을 되게 많이 시켜야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2학년 때 1학기에 수 1, 2를 나가고 2학기 때 미적기하를 나가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별내랑 별가라면 다행스럽게도 진도가 빡빡한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을 이때 수 1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면 좋죠. 그래서 방학 땐 이건 지금 선행이 특강이에요. 특강으로 수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학기 때 기본 했죠? 심화하고요. 문풀해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따지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본 강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화 개념 강좌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별내 별가랑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 1만 해요. 그래서 수 1만 하면 되고 정규반에선 특강 때는 수 2 반박자 6개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선행이라기보단 그냥 6개월 정도 미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행을 학기 중에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 방학 때는 6개월치 선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조금씩은 바뀝니다. 1학년 수상에서 시험 범위가 이렇게 잘라지는데 그냥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험 범위가 과하진 않답니다. 별내랑 별가람은 급진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빡세게 그냥 준비하면 어느 정도 2등급 안쪽으로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안 하는 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하면 2등급 나올 수 있어요. 아까 1학기 때 수 1 나가고 2학기 때 수 2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기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별내 별가랑 둘 다 똑같습니다. 1년 동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반 잘라서 기말고사만 한 번 봅니다. 중간고사는 없어요. 근데 이제 20문제 나와요. 그리고 다 객관식이에요. 다 객관식이고 되게 쉬워요.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서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절대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렵게 내가지고 C를 맞출 이유가 전혀 없는 과목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수 1과 수 2는 상대평가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되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한테 몇 번 한 5회 정도 특강해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학기 땐 제가 했어요. 5회 수업 들으면 그냥 다 A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내신 출제 경향입니다. 어려워졌는데 이제 시험 경향이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유형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유형 문제는 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센 뭐 몇 번 풀잖아요. 유형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수능형 사고 문제입니다. 별가람고가 쉬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유형 문제가 많이 나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별가람고가 어려워졌어 그러면 수능형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긴 되는데 사실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하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엄청 사고력을 요구하는 수능형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수능형 사고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상승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한 계산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수능형 사고 문제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건 올해 1학년 2학년 현재 이제 고3 올라갈 아이들 어렵진 않았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괜찮은 시험이에요. 얘네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쉬웠거든요. 그래서 고3도 마찬가지로 평이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1학년만 좀 독특하고 이 1학년의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이어지면 고1은 고2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또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고1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문제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별내고는 별가람고보다 쉬워요. 별가람고보다 쉬운데 얘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면 안 되는 시험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가르칠 거냐라고 보시면 고1은 상위권이 이제 꽤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들에. 고2보다 고1 애들이 지금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 심화 고난도까지 다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고2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점차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별가람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고3은 정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고3뿐만은 아닙니다. 제가 가르칠 때 뭘 항상 넣냐 하면 수능형 사고 문제를 무조건 넣어요. 아이들이 이제 3월달 가면 모의고사 봅니다. 9월달에 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11월에 봐야 되는데 올해 고2는 12월에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 내신은 1등급이나 2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모의고사만 보면 4등급 나온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거꾸로 그렇게 계속 크잖아요. 고3 때 정시에 대한 경쟁력이 없겠죠? 정시에 대한 경쟁력이 없으면 수시스 때 불리한 거예요.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수능형 사고 문제도
여러 번 풀려봐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강조하는 건 반복과 실전 연습인데, 이 반복이라고 하면 수학에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수학에서는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은 뭘 하고 싶냐면 수업을 듣고 바로 모든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완전학습이라는 걸 하고 싶습니다. 수학에서는 완전학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불완전한 반복학습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상을 다 안 끝냈는데 수화를 해도 될까?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수상과 수하에서는 연결되는 접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 번 해보고 2번 듣고 3번 듣고 해가지고 여러 번 불완전하지만 반복 학습을 하면서 그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반복을 시킬 때 저희는 아까 보셨지만 6개월 전에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요. 그리고 심화 개념을 하죠. 그 다음에 3번째로 내신 유형 문제를 풀어줘요. 그리고 모의고사 실전 훈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총 4단계로 여기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최소 4단계는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쓰는 교재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교재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다 만들었었어요. 어쨌든 난이도는 바이블, 그 다음에 고정이, 이게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책이고 스텝 3까지 하면 꽤나 어렵습니다. 시험 직전 R, 이거 아마 어머님들이 모르는 책일 겁니다. 모르시는 책일 텐데 저는 책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왜냐면 저는 모의고사도 만드는 사람이니까. 제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교재를 와 너무 잘 나왔다 라고 하는 교재가 얘입니다. 그래서 얘 한 번 하고, 제가 아까 4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정석을 풀진 않아요. 정석이 진짜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현존하는 문제 집중 증명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따로 뭘 시키냐면 서술형 연습시켜요. 서술형이 50점인 곳도 있습니다. 별내 별과라면 30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객관식에서 맞더라도 주관식에서 틀리면 거기서 1점, 2점 감점돼서 갈립니다. 이게 등급이. 그래서 서술형 연습을 무조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지역에서는 꼭 서술형을 잡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점을 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모의고사 실전 훈련 한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시험 끝나면 하는 얘기가 엄마나 실수했어. 끝나고 나면 다 풀리더라. 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왜 이렇게 실수했어? 다음부터 잘 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학습적으로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시험 시간 운영 능력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50분을 주고 자기가 넘어갈 문제를 깨끗하게 날려야 됩니다. 중학교 때 100점 맞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시험 보면 진짜 다 우수수 박살납니다. 우리는 등급만 받으면 돼요. 깨끗하게 날릴 문제 한두 개 빼고 나머지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구성에 맞도록 2개 학교 다 다른 모의고사로 만들어요. 실제로 별바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관식 문항, 그러니까 서술형 문항이죠. 서술형 4개 있고요. 별 4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주관식 문항이 5문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춤 형태로 50분짜리 매번 시험 직전에 3주 동안 매번 봐요. 그래서 주 3회 수업을 하는데 이제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는데 그건 강의고, 그 다음 단원 테스트 및 오답 개별 클리닉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카톡에 가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가 몇 점을 맞았고 어느 단원이 취약하고가 다 쫙 나와요. 매번.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틀린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틀린 문제마다 오답 비슷한 유형을 다시 뽑아줍니다. 그렇게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나는 게 주 2회 수업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 1회 수업이 서술형 집중 문제풀이를 고1은 토요일 날 10시에서 12시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못 와도 돼요. 뭐 다른 일정이 있어도 못 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료와 영상을 줘요. 자료 영상을 줄 건데 가장 좋은 건 물론 오는 겁니다. 와서 저 이때 뭐 할 거냐면 서술형만 딱 6개, 그 6개의 비슷한 유형 6개 준비해서 매주 시험 볼 거예요. 매주 시험 보고 선생님이 확인해 줄 겁니다. 그래서 뭐 성적 우수자 이런 것들은 좀 이거 비싼 사진입니다. 예, 2018년에 수능 만점 받았어요. 근데 저희 반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실수를 했죠. 그 수능 보기 전에 항상 종강하는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능 만점 받으면 1학기 등록금은 내가 줄게. 이 해에 1,000만 원 썼어요. 예.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사진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마다 꼭 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1 개강은 이렇게 12월 1일 날 개강하는데 12월 1일 날 한별중이 시험이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 날은 별가람 중만 오겠죠? 그래서 이제 별가람 중만 와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계획서 쓰는 방법이나 아니면 수업 운영이나 그리고 테스트도 하나 봐야 됩니다. 한별중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고 오면 테스트를 이제 줄 겁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개강하긴 하지만 실제 수업 시작은 그 다음 주예요. 그렇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11월 30일 날 똑같은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월급반하고 화목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의대반이라고 붙여놨잖아요. 제가 꼭 하고야 말겠습니다. 제가 진심 너무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별내에서 무조건 의대를 보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1 의대반은 수상은 어느 정도 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제가 수하부터 갑니다. 수하하고 수상을 이때 해요. 이거 심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기본 개념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반박자 빠릅니다, 이가. 그렇게 되고 우리 아이는 수상 안 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목반에 이제 민준쌤이라서 N반이에요. 수상 기본 개념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하를 특강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용현쌤입니다. 용현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월금반에 하게 되는데 수상부터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반은 난이도 차이가 없고요. 제가 가르치는 반만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수학 설명이에요. 여기까지가 수학 설명.